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결전의 날이었죠. 두산인프라코어 신주물량이 상장이 되었던 날인데 장중에는 한 4%, 5% 내내 좀 떨어지면서 움직임 보여주다가 동시효과의 1.88% 상승을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가 방향은 하락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혹시나 내일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정리를 했어야 했나?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추매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내년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아직은 많이 좀 미약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한타증권을 사용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정보 공유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1 카톡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뭐 두 가지 절차만 진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거는 없고요. 첫 번째 계좌 개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개설이 가능하죠. 유한타 계좌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패스입니다. 두 번째, 담당자 설정을 주식톡으로 해주시면 유한타를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날짜 이렇게 방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실시간으로 두중 정보 공유라던가 매수 타점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산업이나 실적, 호재나 악재 제 생각을 좀 공유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종목으로 진행되는 만큼 두중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호에 따라서는 단기 종목들도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가 옆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이 화면 자주 보셨을 텐데 관련주들 흐름 살펴봐야겠죠. 지난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똑같이 좀 반등을 하나 이렇게 기대가 되었지만 양시장 개인만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외인과 기관은 장중 내내 매도세로 일관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 테마, 어제는 또 흐름이 좋았지만 오늘은 우진 그리고 일진파워 개별 상승 이슈를 제외한다면 조정 국면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 파란불이 들어온 모습으로 시총이 가장 큰 두산중공업 어제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늘 또 5%까지 빠지다가 막판에 스퍼트를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2.7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정 테마의 이런 조정 그리고 시장도 계속 메인 기간이 빠지면서 눌렀죠. 그리고 중요한 신주 상장 이런 부담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인 물량의 상장 첫날 일단 주가는 이렇게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엔 어려웠던 부분도 존재했었고 기대를 모았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장중에 최고가 19,350원까지 올라가다가 종가는 17,000원 밑으로 또 밀렸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두중의 물량을 받아서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두인이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오늘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위에서 사신 분들은 손해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종목을 갈아타는 건 당연히 개인의 자유지만 두중을 믿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진득하니 좀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주면서 추매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뭐 신중하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단기로 보실 것도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좀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주느냐, 아니면 바로 올리지 않고 내려주느냐, 이런 부분들의 예상을 좀 했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눌림목을 주었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흐름 더 하락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하락도 시간이 지나면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지 나오는 자리에서 잡아가시고 멘탈적으로 버텨주는 자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흐름도 보시면은 32,000원 이렇게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쭉 밀리면서 21,000원까지도 또 떨어졌었고, 이렇게 한 달 이상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네 차례 박스권 상단 라인인 27,000원 돌파 시도를 좀 했었지만, 빈번히 뭐 돌파도 되었지만 유지하는 데 실패를 하면서 또 떨어졌고, 최근에는 하락하는 흐름에서 추세 이탈이 되었다. 다시 박스권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추매할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종가의 1.88%인가요? 한 분봉 볼게요. 맞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뭐 아직은 7월달 저점에 대해서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24,0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은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빠져나갔지만 내일 하락세가 이어나갈지 아니면 조금 반등을 시켜줄지는 세력의 마음입니다. 내일 흐름이 오늘 종가에 나타난 것처럼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지난 32,000원 이렇게 고점을 간 당일도 막판에 꽉 찬 양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뺐었던 부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대응을 할 수는 없기에 이번 주 남은 두 번의 이런 거래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지루한 흐름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섣불리 이렇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23,600원에서 23,800원 구간 1차 추매 타이밍으로 잡으시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가 좀 나오고 이렇게 되돌리는 자리가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타는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현금 몰빵하시는 거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추매 시점, 뭐 23,700원이다, 뭐 23,750원이다 추매 시점을 잡기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고 더 밑에서 들어가려는 이런 개인들의 성향 때문에 사실 정확한 추매 타이밍을 놓치기 십상이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무료 텔레 정보방을 통해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좀 차트 분석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왔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랑 비슷하게 개인 매수세만 돋보였습니다. 뭐 메인이 103만 주 나갔고 기관이 109만 주 순 매도를 쳤고, 개인이 208만 주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요. 외인과 기관은 주구장창 매도를 때렸고, 막판에 기타 법인이나 뭐 개인들의 힘 이 끌어올렸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물론 개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 같은 개인은 아니겠죠. 어쨌든 투인 물량을 좀 받자마자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털었다, 큰 폭으로 나갔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나가는 시나리오, 아니면 좀 올렸다가 좀 나가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좀 바로 나가는 거를 택한 것 같은데, 내일도 추가적으로 물량을 던질까? 아니면 들어오는 척 하면서 조금 올려줄까? 사실 고민해봤자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가 아닌 이상 신중하게 이번 주 흐름 저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공매도 같은 경우도 오늘 엄청 던졌죠. 뭐 비율은 어제보다 뭐 한 4% 정도 감소했지만 공매 대금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570억 정도. 그리고 공매도 수량도 거의 2배 이상 상승이 됐는데, 거의 이 수치만 봤을 때는 6월 초에 버금가는 이런 수치인데, 올릴 때는 단타 쳐서 돈을 벌고, 또 하방일 때는 공매도를 해서 또 차익을 남기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최근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 중간에서 개인만 지쳐간다 라는 부분 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다, 뭐 종가 기준 선방했다라고도 보여질 수는 있지만 당분간 공매도 부담도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았지만 회사 내외적으로나 뭐 원전 소식 분위기는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뉴스 많이 찾아보시면서 두산그룹이 재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빠르게 탈피 중이다,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텐데, 종목 자체적으로만 보면 매출액은 한 13조에서 14조 연간 이렇게 좀 나오는데, 실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한 1000억대,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8천억 적자였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매출은 이렇게 13조, 14조 이렇게 잡힐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적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유동성 극복 이런 노력과 자체적으로 뭐 자회사를 이제 뭐 매각을 하고 자구안을 실행을 하면서 최근에는 구조조정이 이제 좀 완만하게 좋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런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두산중공업 실적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분기에 대한 실적 첫 단추는 잘 꿰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2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3,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까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스공사 당진 LNG 기지 1단계 건설 사업에서 두산중공업이 낙찰되었다. 7개 업체에서 치열한 경쟁이었지만 뭐 9월부터 본격 공사, 1단계는 2025년에 완공, 최종은 2031년에 완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진 LNG 기지 1단계 1호에서 4호 탱크 건설이 두산중공업과 9일 종합건설 이렇게 최종 계약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 탱크 4기 관련 부속 설비에 대한 입찰을 마치고 종합 심사를 평가한 결과 두산중공업이 1위를 차지했다. 당진 1단계 건설공사의 추정 가격은 6,700억 정도인데 두산중공업이 입찰 금액이 81%로 한 6,100억 정도를 입찰했다라고 합니다. 사업비 3조 원을 투입해 저장 탱크 10기 등등 완공을 할 예정이다. 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또 입찰 경쟁을 했지만 두산중공업이 6,100억 정도를 또 제시를 하면서 최종 수주 전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이런 이의 제기 이런 기간이었는데 뭐 이번 주까지 별다른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았고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단기적으로 또 수주 공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탈원전이다 뭐다 해서 수주에 상당히 목말라 하던 이런 입장이었는데 약 7천억 규모의
수주는 분명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수주 계약 공시권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만 한시가 급한 이런 실적에 도움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21년 중공업 부분에 이제 수주 8조 6천억 원이 예상치고 수주 잔고는 17조로 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라던가,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당진, 그리고 최근에 뭐 꾸준히 나왔었던 뭐 해상풍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급하니 원전을 찾는 정부, 탈원전 실패를 인정해라. 마지노선인 10%대가 이런 폭염으로 무너지고 나서야 정부는 정비를 명목으로 가동 중지했었던 원전 3기를 긴급 가동하기로 했다. 원전을 미리 가동하여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원전을 멈춰 두었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4년간 고집스럽게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전력 수급이라는 결과만 가져왔고, 정권이 끝나더라도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탈원전 정책 실패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급하게 원전 재가동을 다음 달까지 뭐 이번 달 3개 포함해서 5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원전도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에서 더 강하게나마 정부에서도 스스로 시인을 했다라는 것처럼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강하게 나올 건 뻔하고, 현실적으로 전력난으로 해서 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신재생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이걸로는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중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뭐 원전도 당연히 좋지만 해상 풍력, 또 탄소 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실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재무가 안정화가 되어간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기존 사업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좀 체질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죠. 친환경 사업은 또 최근에 발표했던 ESG의 경우도 그렇고 가속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이런 신재생 부분은 실적으로 앞으로 나와줘야 하는 부분,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뭐 공매도라던가 그리고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뭐 수주가 많이 줄고, 또 회사 자체적인 이제 재무 문제가 겹쳐지면서 상당히 빌빌대고 있었지만 조금씩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가는 입장에서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실질적인 실적이 나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식톡 무료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